안녕하세요. 유튜브 굿하우스랩 채널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오늘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불과 두세 달 만에 수억 원씩 가격이 급등한 이른바 한강벨트 아파트들의 폭등 현상입니다. 8억 하던 집이 두 달 만에 15억이 됐다. 이 한 문장이 지금 서울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근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주 만에 0.43%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지역별로 나눠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광진구, 강동구, 성동구, 이른바 서울 동쪽 한강벨트에서는 단기간에 1%가 넘는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광진구는 1.41%, 강동구는 1.36%, 성동구는 1.27%.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2018년 부동산 상승기 이후 처음으로 나온 주간 1%대 상승률이기 때문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래 절벽에 미분양까지 걱정하던 시장이 이제는 다시 줄 서서 사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얼마나 올랐을까요? 강동구 고덕주공 9단지의 전용 면적 83제곱미터 아파트는 7월에 8억 원대였던 거래가 9월에는 15억 4,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불과 두 달 사이 7억 원 넘게 오른 셈입니다. 상승률로 따지면 무려 84%. 광진구 현대의 8단지도 비슷합니다. 6월에 14억 원에 거래된 같은 평형이 9월에는 19억 3천만 원. 두 달 반 만에 5억 3천만 원이 오른 셈이죠. 이쯤 되면 거래 착오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 거래입니다. 단순히 호가가 아니라 신고된 실거래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상승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이후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627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강화로 대출 받기가 훨씬 어려워졌죠. 게다가 9월에는 97 공급 대책까지 내놓으며 이제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대출이 막히자 오히려 현금 부자들이 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규제가 더 세지기 전에 사자는 심리가 집값을 밀어 올린 거죠. 정부가 제동을 걸면 걸수록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데이터를 보면 7월에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8월, 9월로 갈수록 다시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광진구는 7월 69건에서 9월 164건, 강동구는 7월 193건에서 9월 443건, 성동구는 7월 102건에서 9월 335건. 거래량이 두세 배로 뛰었습니다. 단순한 반짝 상승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뒷받침되는 상승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서울 동쪽, 특히 한강 주변 단지들이 이렇게 오를까요? 첫째, 희소성입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 전체를 통틀어도 극히 일부입니다. 게다가 강북 쪽에서는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이 새 아파트로 바뀌며 상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재건축 기대감. 강동구의 고덕, 명일, 암사 일대는 노후 단지가 많지만 동시에 준비된 재건축 단지로 불립니다. 사업성이 확보된 만큼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투자 수요가 몰리기 쉽습니다. 셋째, 교통 호재와 브랜드 효과. 서울 동부는 9호선 연장, GTX-D 논의, 잠실과의 접근성 개선 등 실질적인 교통 개발 이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강변에 재건축 기대감이 있고 교통까지 좋아지는 지역,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가장 빠르게 오르는 곳이 됩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추가 규제 검토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확대 또는 토지거래허가제 부활 같은 카드가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세금까지 손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0년 부동산 과열기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나 보유세 강화 논의가 다시 불붙을 수 있죠. 결국 시장은 또 다시 정부와의 밀당 구도에 들어간 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승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전문가들은 단기 과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중 상당수가 실수요보다는 규제 전에 매수하려는 투자 수요에 가깝기 때문이죠. 또 강남, 서초처럼 안정적으로 수요가 유지되는 곳과 달리 한강 동쪽 지역은 상승폭이 크면 되돌림 조정도 강하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은 단기 불꽃이 튀는 시점. 하지만 오래 가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현상이 시사하는 건 단순합니다. 서울 부동산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금리를 올리고 대출을 막고 공급을 늘려도 결국 시장은 한강 조망, 재건축, 입지 같은 기본적인 가치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만 이 불씨가 지속 가능한 열이 될지 혹은 한순간 타오르는 불꽃으로 끝날지는 이제부터의 정책과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늘 그렇듯 이성보다 심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곧 꺼질 거품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시장의 중심에는 사람의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 8억이 15억이 되는 세상. 그 안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이 불안한 심리의 파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더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